네,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차근차근 세워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수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네. 느낌이네요, 이사님. 일단 뭐 2월 들어서 다행히도 시장이 좀 하락 국면은 진정이 되는 것 같고 또 네. 일부 또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호재와 악재들 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제 에코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네. 계속 이제 개별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단기적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부담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거의 안 빠졌는데 코스피 200이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함이 안 된 코스피 200 지수는 1%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를 그냥 혼자서 그냥 다 올려버린 거죠. 사실 막판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8% 급등하면서 그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다 쏠리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까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좀 비중이 이렇게 계속 줄여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래서 어제 지수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빠질까 좀 의아해하셨던 좀 분들 계셨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다 LG 에너지 솔루션 좀 수급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증시 부담으로 아직까지는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호재성 요인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 급격히 꺾이고 있고요. 한 절반 정도 축소가 된 것 같고, 미국의 지금 서부 항만에서 적체 현상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게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항구 주위를 떠도는 배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병목 현상이 풀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노동자들도 뭐 예, 복귀했다고 복귀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묻히긴 하지만 결국 펀더멘탈은 결국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특히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무려 영업이익 추정치가 12%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전체 코스피 2022년 그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제 노출은 잘 안 됐지만 분명히 1월보다는 2월에 뭔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급에 좀 묻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장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은 1월은 그냥 악재만 있었어요. 사실 뭐 호재가 전혀 나온 게 없었는데 2월에는 이제 악재도 여전히 있지만 호재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좀 뭔가 장 분위기는 조금씩 반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어제 보니까 소부장 관련주들이 유독 시장에서 또 약한 분위기던데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었나요?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제 보면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들이 특별히 악재가 있거나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그런 뉴스가 나온 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쪽에 이제 수급이 좀 쏠린 상황에서 좀 비중이 좀 줄여지면서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지니까 거기서 또 역시 연관된 소부장 기업들도 밀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게 뭔가 펀더멘탈 이슈면 또 우리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수급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지금 아직은 문제될 건 없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또 봐야 할 게 유가와 환율인 건지, 오늘 이제 뭐 유가가 좀 하락으로 마감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WTI 기준으로 90달러 넘어섰고 환율도 지금 1,200원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가하고 환율이 굉장히 좀 약간 불편한 이슈긴 한데 환율 같은 경우도 자꾸 올라가면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좀 불러오게 되고, 유가는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만에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가 났는데, 이게 수출은 잘 되는데 에너지 수입이 지금 단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게 좀 문제로 좀 작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완화가 돼야만이 우리나라 또 기업들의 마진이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유럽이 지금 긴축 기조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유럽이 긴축으로 가게 되면 유로화가 강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꺾이는데 오늘도 달러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금리 올린다는 이슈에도 달러가 오르질 못해요. 그 배경에는
유로화가 좀 강세로 전환했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원자재가 같아요. 이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꺾여줘야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텐데 다행히 오늘 국제유가가 좀 꺾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할 수도 있다.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갈 때 가장 피해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인데 특히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그걸 바이든 정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아마 이란 핵 협상 카드를 계속 꺼내들 수가 있어요. 이란이 만약에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도 뭐 사우디 못지않은 엄청난 산유국이거든요. 근데 그거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풀리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흔들렸는데 어쨌든 지금 원자재 가격은 공급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언제 눌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어떤 액션이 나온 건 아니지만 미국이 어떤 좀 정치적인 카드를 꺼내 드느냐에 따라서 유가는 또 언제든지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100달러 넘어가는 것보다는 뭐 꺾인다고 보진 않지만요. 90달러 내외에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높은 이제 유가 수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네. 전망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유가 이제 100달러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 네. 100달러 이랬는데 어느덧 이제 90달러대를 넘어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이제 뭐 미국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강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이제 미국에서 그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호주도 뭐 21일부터 방문객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구간이 온 건지 다시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리오프닝 네. 관련주도 관련주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갈 때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이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다들 가고는 싶어 해요. 사실은 가장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뭐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조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물론 이제 우리가 해외를 못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갔다 오면 또 10일간 격리당해야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언제 해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라야 뭐 가을 정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내년으로 또 미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타이밍 자체를. 그래서 해외여행과 관련된 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올라갈 때 저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 같이 급등하니까 다만 이제 명백한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시켜주면 이번 달 20일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지금 독감처럼 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좀 완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큰 타격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주류 업체라든가 또 식자재 기업들이라든가 그리고 여전히 백화점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편의점도 그렇고 장사가 여전히 잘 되기 때문에 국내 쪽에 좀 집중된 회사들에 여러분들이 좀 안 오른 기업이 있으면 그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 관심 없을 때 미리 사가지고 이렇게 흥분할 때 그냥 던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쪽 그 흐름 자체가 그래서 지금 못 오른 쪽은 국내 호텔 기업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주들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전혀 못 올랐어요. 백화점 괜찮고 또 식자재 관련주들 이쪽도 여전히 주가 싸고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사님. 지지난해에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많이 썼고 지난해에는 명품 가방, 네. 의류를 사는데 제일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당장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이 보복 소비 쪽으로 여전히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라고 봐야. 근데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 보면 되게 좋고 PER이 한 6배밖에 안 돼요. 적자도 아닌데 네. 못 가는 게 이거 언젠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 매출. 이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나온 지가 벌써 6개월도 지났는데 여전히 매출이 좀 고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올해 여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화점 그리고 설사 그게 뭐 꺾인다고 해도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또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좀 너무 오른 기업보다는 이런 기업들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 내수 소비와 네. 연관된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도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사님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는 수급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 속에 어제 상당히 강했더라고요. 예. 이 전체적인 시장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불편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자꾸 그 코스피 200이나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덱스 펀드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줄이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수급 부담 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상장 당일날 엄청난 리밸런싱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이 3조 사고 다른 기업들을 한 1조 원 이상 팔아버리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정점은 지나갔지만 간간히 한 번씩은 어제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를 말씀드리면 2월 14일 종가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은 좀 완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은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은 좀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 3월 10일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날 종가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기관들 수급은 계속 좀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근데 강도는 약해지는 게 미리 다 좀 편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은 좀 완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3월 10일이 이제 지나고 나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밑으로 좀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꼭 현금화 하시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고비가 있는 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거 아실 거예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보호해수를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2월 28일 날 1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그때 이제 해제되는 날짜인데, 그때는 한번 주가가 또 한 번 이제 보호해수 물량 추출해로 인해서 급락할 가능성은 한 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거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지금 펀더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수급으로 움직여요. 좀 비정상이죠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꼭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청약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상장이 됐을 때 매수하신 분들 위주로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와 같은 수급 이벤트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되면은 시장도 좀 다소 안정을 많이 찾아갈까요? 아, 그럼요. 지금 네. 뭐 충분히 안정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어쨌든 너무 기관들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는데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기관들이 LG 에너지를 사야 될 의무가 없어요. 다 풀려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펀더멘털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2월 14일 날 외국인도 LG 에너지 솔루션 MSCI 편입이 끝나면 이제 뭐 의무적으로 담아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외국인 수급은 2월 중순부터 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씩은 긍정적인 방향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이런 이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가 빠진다. 그러면 기회죠. 엄청난 기회잖아요. 회사에 문제가 없는데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그거는 무조건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시겠지만 좀 이겨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까지는 우리가 시장 이벤트들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도 보호해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급 악재 요소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또 분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크래프톤도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카카오뱅크와 이 두 종목은 오버행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오버행 이슈 전에 뭐 일단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그룹 전체가 좀 휘청일 정도로 네. 지금 그 임원진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반등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서 주가 복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신작 게임의 흥행이 좀 실패해 버렸고, 그러면서 보호해수 물량까지 풀리는, 보호해수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한 20%가 넘어요. 이게 만약에 출회가 된다라면은 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특히 1월 한 달에만 무려 주가가 40%나 그냥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저는 좀 단기간에는 반영은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때문에 주가가 더 폭락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어제 카카오뱅크가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된 날인데 주가 급등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항상 먼저 선반영을 해요. 그래서 막상 당일이 되면은 악재가 노출이 돼도 급등하는 좀 기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 부담보다는 이제는 수급을 보지 마시고 크래프톤은 향후에 또 나오는 신작 게임이 흥행을 할지 그게 더 중요하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의 어떤 좀 그 주주를 위하는 뭔가 전향적인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으로 뭔가 지금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카카오는 지금 수급 문제보다는 그런 어떤 그 소액주주를 위한 뭐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반등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크래프톤을 포함한 게임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강했고 어제는 이제 위메이드 맥스, 뭐 위메이드가 강하길래 게임주들도 낙폭 과대 종목 가운데 이제 순환매로 좀 돌아가는 네. 흐름들이 나오는 건지. 근데 게임주들 보실 네. 때 작년에 NFT나 이제 위메이드가 대흥행을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네. 올해는요 그거 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NFT 이제 게임이 나왔을 때 검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서 성공을 하면 그 기업은 레벨업 하는 거고 거기서 이거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러면 전체 게임 섹터가 또 한번 확 무너져 버리겠죠. 이거 생각보다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빨리 출시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좀 컴투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좋았는데 네. 1분기나 2분기 초에 신작 게임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강할 것 같지만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지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보유는 좋은데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게임주가 주도주가 될 지금 장세는 아니에요. 지금 가치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작 게임 흥행 전까지는 조금 그냥 보유는 하되 신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시장에 관심 종목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팁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시간이고요. 사실 네. 뭐 지수 2,600, 500, 뭐 2,800 얘기 많이 나오지만 2월 달에 뭐 그런 지수 전망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2,700에서 2,600이다, 800이다,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맞춰가지고 좀 오르면 팔아놓고 밀리면 다시 사고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거지 일반적인 개인 투자는 그거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장 전망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는 가치주를 좀 원해요. 시장 자체가 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굉장히 냉혹하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하루에 주가가 25% 폭락한 이유가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구글은 하루에 10% 오르잖아요. 숫자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장주다 이런 걸 떠나서 숫자 안 나오는 기업은 철저하게 좀 배제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된 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 봐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숫자도 안 나오는 기업은 쳐내시고 과감하게 그리고 숫자가 좋고 주가까지 싼 기업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담으세요. 지금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아요. 아까 백화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백화점 또 증권사도 역발상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증권주 사야죠 사실은. 호황일 때 팔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도 좀 배당도 많이 주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광고회사 중에 제일기획도 배당 수익률이 올해 한 4에서 5%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약간 해지할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할 때 수혜 기업이에요. 근데 PER이 3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실적 이제 나오고 나서 보고서들이 쫙 나왔는데 한국타이언테크가 실적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증권사들에서 다 목표 주가 낮췄는데 제가 딱 읽어본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 더 나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연간 6천억을 벌었더라고요. 순이익이. 그래서 PE 한 6, 7배밖에 안 돼요. 근데 리오프닝 하면 타이어 수요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나쁠 게 없는데 돈도 벌고 있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꿈만 쫓지 마시고 현실에서 진짜 돈 버는데 남들이 안 보는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부를 들여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월 시장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 이사님이 종목에 대한 팁들 주셨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짜실 때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대한 예측 오늘은 이베스토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